가야 될 피가 못 가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식곤증이 오고 무기력증이 오고 생각하기 싫고 피가. 그렇군요. 뇌로 가야 될 피가 딴 데 가 있어요. 그럼 딴 데는 피가 없어요? 예? 밥 먹고 나면 딴 데는 피가 없고. 딴 데는 다 위로. 다는 아니고 요만큼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예.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처음 듣는 학설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수경 씨. 물론 단백질도 중요한 영양소지만 뇌를 깨우는 건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예, 밥이나 빵이나 이런 걸 먹어줘야지 뇌가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듣는 저희 귀가 아주 시원해집니다. 설명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김민희 씨만 못 맞췄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뭐 피가 위로 모인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설명이겠죠. 예.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요, 거의 10시간 이상 음식을 먹지 않은 공복 상태로 긴 시간 수면을 하고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쓸만한 영양소는 저장된 거 말고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뇌는 영양소를 필요로 한 상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뇌에 영양소를 줘야 되는데, 뇌는 어떤 영양소를 줄 것이냐.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에너지를 내는데요. 이상하게 뇌는요, 셋 중에서 탄수화물, 특히 탄수화물 쪽에서 만든 포도당으로부터 에너지 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고집합니다. 그래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할 때는 탄수화물, 즉 포도당이 가장 적절한 영양소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탄수화물의 식사가 가장 떠오르는 것이 이제 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을 나는 밥이 싫어서 그냥 가는 아이라면은요, 꼭 밥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밥을 먹으면 가장 좋겠지만은요, 전통적인 한식이 좋지만 밥이 싫고 입맛이 없는, 그 다음에 어머니도 국밥, 반찬 차리기가 번거로우시잖아요. 꼭 그런 아이라면은 아침이 꼭 밥이 아니래도요, 시리얼도 좋아요. 시리얼에다가 우유 하나 부어서 또는 뭐 과일 주스 하나. 그 다음에 빵도 좋은데요. 대신 빵을 선택할 때는요, 버터나 지방이나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빵. 예를 들면 뭐 모닝빵, 그 다음에 식빵, 그 다음에 뭐 베이글, 뭐 이렇게 담백한 빵들이 있죠. 그런 빵 하나 하고 뭐 과일 주스 한 잔, 뭐 아니면은 밥이 싫으면 뭐 바나나라든가 그 다음에 떡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과일을 좀 곁들이면은 서로 고기나 단백질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침 식사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다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탄수화물이 우리의 뇌를 깨워준다 하니까 아이들 밥을 꼭 좀 챙겨야겠어요.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OS 퀴즈 두 번째 문제. 철분이 결핍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철분입니다. 예. 자, 답판을 들어주세요. 강성모 씨 눈치를 살짝 보면서 X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강성모 씨 혼자 X입니다. 네. 김민희 씨도 김민희 씨도 바꾸실까요? X입니까? X로? 뒤늦게 바꾸셨어요? 예. 왜? 어떤 이유? 철분하고 칼슘은 틀린 것 같아요. 철분은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예. 집중력과는? 네. 칼슘은 좀 상관이 있는데 예. 철분은 상관없다? 예. 네. 감성법 씨도 같은 이유신가요? 찍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철분이 뭘 하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철분이 일단 뭔지를 모르시는군요. 예. 철분이 피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피만 맛보면 쇠맛 나는 게 저 철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피를 맛보셨어요? 맛보신 적? 그럼요. 너 피하면 얼른 먹어야죠. 강성범 씨는 교육을 따로 바꿔주시는 계속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수경 씨나 또 태영아 씨는? 수은이나 납성분은 분명히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걸 알고 있는데요. 철분은 반대로 좋은 게 아닐까요? 헤모글로빈이라든지 뭐 칼슘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정답은 말씀하신 대로. 정답은 맞추셨습니다. 김민희 씨는 괜히 바꿔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이 문제가 잘못된 게 예. 사람 몸에 뭔들 나쁘니까 뭔들 다 부족하면은 사람 몸이 비정상이 되고 그럼 집중력 떨어지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슘이라고 뭐라 그랬어요? 철분이라고 딱 그러길래 저건 예외인가 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철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혈액이 온몸을 돌 때 철분은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팔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개의 팔을 가지고 있어서 철분이 산소하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가다가요. 산소가 필요로 한 조직이 오면 산소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역할을 예.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뇌도 산소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 에너지를 공급을 받으려면 포도당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먹은 밥이, 빵이, 떡이, 고구마가, 감자가 쪼개져서 그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쪼개졌잖아요. 그것이 에너지를 내는 과정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지 두뇌 활동이 왕성해지고 두뇌 활동이 잘 돼야지 집중력이라든가 뭐 이런 어머니들이 더 바라시는 여러 가지 수업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학습에 필요한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도대체 철분이 부족하다는 거야? 아니면 충분히 먹고 있을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중산층 아이들 중에도 부족되고 쉬운 영양소가 철분이에요. 그래요. 또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비만인 아이들.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잖아요. 비만 아이들 중에도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이나 비만에서 잘 먹는 아이들이 철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는 그 원인은요, 철분은 잘 선택해서 먹지 않으면 많이 먹는다고 저절로 공급되는 영양소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되게 많이 중요한 먹는 얘기예요. 아이들, 예. 그다음에 잘 이렇게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도 철분이 결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그 초록색 잎채소들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식품으로 얘기하면 소고기라든가 닭고기, 생선, 그 다음에 달걀,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네.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생밤 있죠? 생밤. 네, 생밤도 식물성 식품인데요. 그 생밤 속에도 철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다른 초록색 잎채소보다 거의 뭐 상당 양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밤을 먹는다든가 해서 철분은 매일 몇 끼 먹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고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OSKG 세 번째 문제. 아침에는 프라이팬에 구운 고등어보다 냄비에 찐 가자미찜을 먹는 것이 좋다. 아침이거든요. 예. 자, 답판을 들어주세요. 모두 다 오를 선택을. 가자미가 하면 오죠. 예, 가자미가 좋다. 오. 예. 기름에 구웠다는 거하고 쪘다는 거의 뉘앙스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예. 아침에 지방, 기름보다는 지난주에 그런 말 믿었다가 낭패봤는데. 효영은 씨. 기름에 튀긴 것과 예. 찜을 한 것과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 기름과 찜에 있어. 기름은 아침부터 부대껴요. 부대껴요. 예. 오히려 찜이 훨씬 더 부담이 없지 않느냐. 냄새도. 비린내도. 비린내도? 낮에. 그래요, 예. 아침에 비린내 나는 거 먹는 거보다. 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여러분하고 아니. 설명은 달랐지만 예. 일단 맞추셔야 그럼 돼요. 답보다도 예. 이제 이유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 식사는요,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쉽게 소화가 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겠고요. 그럼 쉽게 소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